자, 다들 오늘 아침엔 어떠셨나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서 둑 소리 나고 화장실 가려고 발 내디딜 때 찌릿한 통증 때문에 멈칫하진 않으셨나요? 특히 등산 다녀온 다음 날이나 비 오기 전날엔 아이고 내 무릎이야 소리가 절로 나오죠.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무릎 아플 땐 무조건 쉬어야 해. 연골은 소모품이라 쓰면 쓸수록 달아 없어지니까 아껴야지 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무릎 좀 아프면 걷기 운동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거나 파스만 붙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진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말해줄까? 네가 무릎 아프다고 가만히 쉬고 있는 그 행동이 사실 네 무릎 연골을 굶겨 죽이고 네 관절을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히는 지름길이라면 어떨 것 같아? 오히려 안 움직여서 네 무릎이 더 망가지고 있다면? 아니, 백세야, 아픈데 어떻게 움직여? 염증 생기면 어쩌려고? 라고 묻고 싶지? 반은 맞고 반은 완전히 틀렸어. 오늘은 네가 평생 오해해온 무릎 통증의 배신, 그리고 왜 아플수록 똑똑하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 진짜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줄게. 내 이름은 백세야. 난 무릎 통증과 운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신뢰할 만한 논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중에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만 간추려서 알려줄게. 만약 네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걷는 게 무서워, 무릎 연골이 다 닳았다는 진단을 받고 운동을 포기했어. 어떤 운동이 무릎에 독이고 어떤 게 약인지 몰라서 답답해. 이런 고민들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고. 자, 봐봐.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 1순위가 뭐야? 무릎 연골은 기계 부품 같아서 쓰면 쓸수록 닳는다는 거지. 근데 이거 현대 정형외과학에서는 이미 구닥다리 상식이야. 사실 말이야, 우리 무릎 연골은 혈관이 없어. 혈관이 없는데 어떻게 영양분을 먹고 살아 싶지? 자, 봐봐. 연골은 스펀지랑 똑같아. 관절이 움직이면서 압박되었다가 펴졌다가 하는 그 펌프질을 통해서 관절에게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여. 즉, 네가 무릎 아프다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연골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 녹아 없어져. 가만히 두는 게 아끼는 게 아니라 굶겨 죽이는 거란 뜻이야. 실제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 BMJ에 실린 연구를 보면 적절한 운동을 한 관절염 환자들이 가만히 쉰 환자들보다 통증 감소 효과가 2~3배나 더 컸어. 이걸 모르고 무조건 안 움직이는 건 차 망가질까봐 시동도 안 걸고 지하주차장에 1년 내내 방치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서 진짜 무서운 데이터 하나 보여줄게. 미국 정형외과학회 연구자료를 보면 말이야, 무릎 통증이 있을 때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될 확률이 40% 이상 낮았어. 왜 그럴까? 우리 무릎을 지탱하는 건 뼈와 연골만이 아니야. 무릎 위아래를 꽉 잡아주는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의 70%를 대신 흡수해주거든. 지금 네가 무릎 아프다고 운동 안 하고 있으면 네 허벅지 근육은 매일매일 풍선 바람 빠지듯이 줄어들어. 그럼 그 모든 충격이 고스란히 닳아버린 연골로 꽂히는 거야. 악순환의 시작인 거지. 이제 좀 등골이 오싹하지? 자, 여기서 그럼 왜 의사들도 무리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는 의구심이 들지? 그 심리 나도 이해해. 우리는 통증이 오면 뇌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 야, 거기 고장났으니까 건드리지 마 라고 말이야. 이건 우리 몸의 보호 본능이야. 근데 이 신호가 너무 과해지면 문제가 돼. 통증이 무서워서 아예 안 움직이면 뇌는 그 무릎을 버린 카드 취급해.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신경을 더 예민하게 만들지. 사실 병원에서 말하는 무리하지 마세요는 누워서 꼼짝 마세요가 아니야. 통증을 유발하는 나쁜 동작, 예를 들어 쪼그려 앉기, 뛰기를 하지 말고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근육을 키우세요 라는 뜻이야. 근데 우린 그냥 편한 대로 아싸 운동 안 해도 된다 하고 소파로 달려가는 거지.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이 휴식의 오해에 속아온 셈이야. 어려운 해부학 용어 다 치우고 내 스타일대로 쉽게 설명해 줄게. 우리 몸을 하나의 자동차라고 생각해보자. 무릎 연골은 차 밑바닥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쇼바, 완충기야. 연골이 닳았다는 건 쇼바가 낡아서 삐걱거리는 상태지. 그럼 근육은 뭐냐? 근육은 아주 두껍고 푹신한 최고급 타이어야. 쇼바가 고장났다고 차를 안 굴리면 타이어 바람까지 다 빠져버려. 나중엔 휠, 뼈가 바닥에 닿아서 아예 못 움직이게 되지. 근데 만약 타이어, 근육에 바람을 빵빵하게 채우고 더 두꺼운 걸로 갈아 끼우면 어떻게 될까? 쇼바가 좀 부실해도 타이어가 충격을 다 받아주니까 차가 아주 잘 굴러가. 무릎도 똑같아.
연골, 쇼바는 못 고쳐도 근육, 타이어는 네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빵빵하게 채울 수 있어. 이제 좀 감이 오지? 아마 지금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야. 백세야, 난 10분만 걸어도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 나 죽으라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잘 들어.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건 지금 급성 염증 상태라는 거야. 이때는 당연히 걷는 것도 운동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어. 내가 말하는 운동은 체중을 싣지 않는 운동부터 시작하라는 거야.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무조건 걷기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건 낡은 쇼바에 자갈길을 달리는 거랑 똑같아.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 누워서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은 무릎에 체중이 하나도 안 실려. 근데 허벅지 근육은 펌핑이 되지.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아, 무조건 걷는 게 답이 아니었구나. 맞아, 단계가 필요한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건강해지려고 등산 가요 라고 말하는 게 무릎 입장에서는 자살행위일 수 있다는 거야. 내려올 때를 생각해봐. 자기 체중의 3, 4배가 무릎에 쾅쾅 꽂혀. 연골이 없는 상태에서 등산 내려오는 건 망치로 무릎을 때리는 거랑 똑같아. 거기에 집에서 바닥 닦는다고 쪼그려 앉는 거, 소파 두고 방바닥에 양반다리하고 앉는 거, 얘네들이 네 연골을 으깨버리는 진짜 주범이야. 운동은 하는 것만큼 안 하는 것도 중요해. 나쁜 자세로 연골 다 으깨놓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병 주고 약 주는 거지. 차라리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게 네 무릎에는 100배 1000배 나은 선택이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딱 3단계로 정리해줄게. 내일부터 당장 따라해. 1단계, 의자 다리 들기, 무브하 발력 운동. 식탁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일직선으로 쭉 펴봐.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10초만 버텨. 이걸 양쪽 10번씩만 해. 무릎 관절은 하나도 안 쓰면서 허벅지 앞쪽 근육만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 이게 무릎 타이어에 바람 넣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야. 2단계, 평지 걷기, 충격 최소화. 무릎 열감이 좀 가라앉았다면 경사 없는 평지를 걸어. 푹신한 운동화 신고 뒤꿈치부터 닿게 천천히 하루 20분만 시작해. 걷는 동안 아까 말한 연골 스펀지가 영양분을 빨아들일 거야. 3단계, 수중 운동, 최고의 처방전. 만약 여유가 된다면 수영장으로 가. 물속에서는 네 몸무게가 90%나 줄어들어. 무릎은 하늘을 날 것이 가벼운데 물의 저항 때문에 근육은 엄청나게 쓰여. 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영은 신이 내린 선물이야. 내 지인 중에 이 여사님이라고 계셨어. 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 4기 판정받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며 지팡이 짚고 다니셨지. 수술하자니 무섭고 안 하자니 너무 아파서 매일 우울해하셨어. 내가 이 여사님한테 여사님 수술은 나중 문제고 오늘부터 침대에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50번씩만 하세요 라고 처방했어. 처음엔 아픈데 뭘 하냐며 화내셨지만 딱 2주만 속는 셈 치고 해보셨어. 결과가 어땠을까? 한 달 뒤에 지탕이 없이 식당에 나타나셨어. 백세야, 신기하게 허벅지에 힘이 좀 들어가니까 무릎이 덜 아파 라고 하시더라고. 이 여사님의 연골이 다시 재생된 걸까? 아니야. 허벅지 타이어가 빵빵해지니까 고장난 쇼바를 대신해준 거야. 이게 바로 움직임의 기적이야. 여러분, 무릎 통증은 네 인생의 멈춤 신호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움직여라 라는 경고 신호야. 그동안 아프니까 쉬어야지 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네 무릎을 너무 방치하지 않았니? 굳어가는 관절, 가늘어지는 허벅지, 네 무릎은 지금 네가 조금이라도 움직여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오늘 당장 의자에 앉아서 다리 한번 쭉 뻗어봐. 그 작은 움직임이 네 인공관절 수술 날짜를 10년 늦추고 네가 다시 등산로 입구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줄 거야. 힘들 거 알아. 첫 발을 내디딜 때의 그 찌릿함이 얼마나 두려운지 나도 알아. 하지만 포기하지 마. 넌 충분히 다시 자유롭게 걸을 자격이 있어. 오늘 당장 집안에서라도 다리 들기 운동부터 시작해봐. 오늘 영상이 네 무릎의 수명을 늘리고 인생을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진심으로 바랄게. 이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무릎 아프다고 소파에만 누워 계시는 친구들한테 공유 좀 해줘. 그 친구를 다시 걷게 만드는 일이 될 거야. 구독과 좋아요는 내가 더 깊은 논문을 찾아낼 힘이 돼. 자, 오늘도 네 튼튼한 다리와 활기찬 백세를 응원한다. 다음에 더 놀라운 정보로 돌아올게. 안녕.